지금 뭐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제목 위주로 지금까지 어떤 이슈들이 터졌고 저들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나, 그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뭔가, 이걸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온갖 속보들이 쏟아졌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윤석열이 한덕수랑 내일 뭐 주례이동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특수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주 이슈 중에 하나가 검찰 특수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김용현을 긴급 체포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그래서 이 검찰 특수본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줄임말이고, 여기에 본부장이 박세현이라는 서울고검장입니다. 그래서 김용현이 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저 조사를 받고 지금 동부구치소에 갔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이상하다고 지적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을 했다. 새벽에 한마디로 김용현이 스스로 검찰에 저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의 불신 한가득이었는데, 저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서 스스로 새벽에 그것도 검찰에 갔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뒤에서 말을 짜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뭐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뭐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등등 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쏟아진 막 속보들을 보면 윤석열 고발장이 많이 접수가 됐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뭐 내란, 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하겠다. 그리고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검찰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씨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건 직권남용.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내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 직권남용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 딱 꼬리 잘라주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면 일단 조국 대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막 계속 지금 뭐 그 내란의 힘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야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만 좀 모호한데 어쨌든 저 박세현이라는 사람이 그럼 누군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랑 긴밀한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암파에서 소위 그 현대파로 또 이걸 넘기는 거 아니냐, 요 얘기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검찰 자체를 못 믿겠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쇼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 전에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엄 핵심 증거가 사라지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서 입수한 핸드폰은 새로 바꾼 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바꾸놓고 김용현이 스스로, 그것도 새벽 1시 반에 검찰에 그 어슬렁어슬렁 들어간 건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삭제했다가 재가입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이거 당연히 증거인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사형,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열받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은 빼박이 된 거죠. 내란 수괴한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으로 내려치려는 꼼수, 그러니까 이건 다 저 검찰들이 자초한 겁니다. 시민들의 학습 효과를 무시한 결과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장난해서 대충 털어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저들의 개수작이다. 그래서 검찰 특수본 얘기만 나오면 그냥 믿고 걸러도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야 되냐? 그 국수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 경찰 국수본 이런 걸 보면 헷갈리는데, 앞서서 검찰 특수본은 일단 검찰 얘기 들어가는 거, 그 특수본 막 그럴듯해 보이고 막 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면 헷갈릴 수 있지만, 검찰 특수본은 한마디로 지금 믿고 걸으면 된다라는 상황까지 갔고요. 특히 김민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길게 전하셨는데, 요거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이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이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기도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상황에 정말 준비된 정치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내란에서 이제는 한동훈, 한덕수 2차 내란으로 확장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들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한덕수 이 검찰까지 포함해가지고 2차 내란으로 지금 저들이 확산하는 것을 민주당이 막겠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김민석 그 최고위원의 오늘 주장은 요게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고요. 지금 그 국무회의에 내란 가담자들 즉각 소환 수사해라, 그리고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이 시도하는 거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어떻게든 이걸 억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요 메시지고요. 그래서 막 그 번호까지 매겨서 아주 친절하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 포인트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지금 상황 그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상황은 끝난 게 아니다.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들 즉각 구속 수사해라. 이게 일단 기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 이제 벼랑 끝에 몰리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북한 건드리는 거. 그래서 휴전선에서 만약에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또 다시 난리가 나면 이걸 윤석열이 가장 바라는 상황일 것이고, 나중에 이걸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겠냐. 그래서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 군 통수권 행사, 요걸 지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초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번째로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된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아니라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다른 건 어떤 여기서 뭐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국회가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군검찰과 협력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소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누가 봐도 뻔하지 않냐. 그래서 검찰이 여기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불법 은폐 시도도 용납 안 하겠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좀 힘을 실어야 될 때는 국수본과 특검이다. 물론 이제 이걸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겨놓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서로 막 경쟁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장난질 못 치게 서로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냥 알아서 저들이 하겠지, 정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알아서 될 대로 되라지 하면은 결코 저들은 자체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수본과 특검에 계속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냥 그 검찰 특수본은 그냥 거들떠도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덕수 총리. 지금 저것도 총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저것도 같이 그 내란죄 공범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상 일단 저게 또 불가능하고 위헌 통치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도 내란의 즉각적인 수사 대상이다.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란 수습의 총책을 맡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것도 위헌 불법적인 국정 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 일단 첫째로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로 본인도 지금 한동훈 가족 드루킹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이런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 내란 이후에 윤석열하고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이거 본인이야말로 지금 또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다. 멍청한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이죠. 저건 반국가 위헌 불법 세력이 됐다는 거고요. 결국 저들은 보수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고 저들은 사라져야 된다. 저 정당 자체가 해산돼야 된다. 그리고 싸그리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는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여기 이제 K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내겠다. 이게 지금 김민석 의원의 입장이고요. 제2의 계엄과 북풍 공작을 막는 거, 지금 여기에 모든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뭐 명태균 등등등 이야기도 중요한 게 많지만 지금 이 시점은 그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무조건 여기에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2030 세대의 그 집회 참여, 지금 뭐 평소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어떻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는데 10대부터 지금 막 그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다 한마음 뜻으로 지금 거리로 모이고 있죠. 물론 그리고 어제 못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들을 보면서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다음 주만 기다리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내란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김민석 의원도 내란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귀가 안 하고 국회에서 상황 점검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 일단락되면 그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 파견도 추진하겠다. 이게 진짜 집권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요 탄핵을 통해서 집권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된 당, 능력 있는 당, 스마트한 당,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 제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속도전에도 능하고 또 어떤 정보를 예측하고 시민들한테 이것을 그 중에서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그 보안을 유지하면서 알릴 건 알리고, 그래서 같이 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황 아닙니까? 이 자체가 드라마, 영화, K-팝 이 소재가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제가 이 현장의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신기하고 참 아직도 안 와닿지 않습니까? 뭔가 꿈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핵심은 쭉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한덕수는 내란 수사 대상이고 한동훈도 그럴 자격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지금 이번 수사에서 또 자기들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또 장난질 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라. 이게 김민석 의원의 입장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국수본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일단 검경의 합동수사 요구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검찰, 경찰 같이 해가지고 막 대규모 수사팀 꾸려서 이걸 좀 처리를 해보자, 요런 쪽으로 지금 막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 안 꾸리고 경찰 주도로 가겠다. 그래서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해야 된다는 의지가 지금 강하다고 하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경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참에 지금 망해가게 생기면 항상 거기서 먼저 탈출하는 소위 막 친윤이라 불리는 그런 검사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받아주면 언제 뒤통수를 치고 국민들 우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 내란 공범들은 이번에 싸그리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수본 전담팀은 검찰과 달리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령상 내란죄는 원래 보통 검찰이 뭔가 경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다. 검찰은 빠져라. 요겁니다. 그래서 김용현에 대해서도 공관과 집무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오전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지금 저 김용현이 또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검찰하고 짝짝꿍 하는 거, 저것들도 전부 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병을 확보한 게 지금 검찰 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그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검찰로 저 김용현이 스스로 걸어간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명백해 보이는 거고, 결국에 그런 검찰 협조 없이 국수본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거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그 계엄 전담 수사팀에 30여 명을 추가해서 150명 규모로 특별수사단으로 확대를 했다는 게 지금 경찰 국수본 입장이고요.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이들의 그 휴대폰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도 했고, 경찰 출동을 지시했던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핸드폰 확대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검찰 경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공수처가 또 방금 전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공수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검찰과 경찰에다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짓거리를 하면 어디든 타 죽는 거예요. 지금 촛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 또 공수처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과연 그동안에 공수처는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 물론 검찰이든 경찰이든 죄다 똑같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공수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쏟아질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계엄 전에 대북 관련해서 저 김용현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얘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들이 우리가 설마 하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막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은 빼박으로 내란죄입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부터 김명수 합참의장한테 김용현이 북한에서 우물풍선 날라오면 경고사격하고 원점을 타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제보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합참의장이 반대하고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친 다음에 합참작전본부장도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히도 작전이 실행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걸 두고 또 이후에는 합참에선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덮어주는 거, 은폐해주는 거, 그걸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봤을 땐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 윤석열도 이거 말고도 지금 빼박으로 저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부터 잡아놓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 라고 강하게 질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력이 부족하다고 김용현 의원이 말하니까 그럼 병력을 더 넣어.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실이 무슨 아니 정치인들 말고 간첩 잡으라고 한 거야 라는 되도 않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병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다 잡아넣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발령 한번 또 하면 되지. 이게 무슨 뭐 거부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계엄을. 그래서 이런 제보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저 김용현 뜻에 따랐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진짜 이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란죄도 그 결국에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계엄을 주도한 4인방, 저 뭐 10달 전부터 낌새를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여기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 얼굴은 없는데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뭐 참모총장. 그래서 이 전조로 볼만한 정황으로 쭉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김용현이 경호처장이었을 때 저 앞서 말씀드린 그 주요 인물들이 긴밀히 회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박안수가 육참 총장으로 있을 때 시가행진을 그 10년 만에 부활시켰죠. 이번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용현의 인사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평소에 계속 반국가 세력 척결 타령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꼽아서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다. 그냥 뭐 즉흥적이고 뭐 어떤 되게 막 우스워 보이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저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여인영 이런 것들도 싸그리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 보니까 뭐 친일파부터 독재에 부역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사람 대접 받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게 사회의 주류인 것처럼 그 주류를, 잘못된 주류를 이제 문제 제기하고 그런 역사를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던, 진실을 추구했던 정치인들이, 저들이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갔던 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는 절대로 저기에 어설픈 뭐 관용, 타협 이런 거는 상상도 해서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 장성의 4명 통신영장이 또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국수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박안수 같은, 여인영 이런 사람들 4명의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법원에서 이걸 발부 안 했다는 거예요. 법원의 기각으로 제동이 걸리니까 당연히 이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 입장에선 법원 니네는 또 뭐냐? 안 그래도 법원도 지금 평소에 불신의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니네는 또 뭐냐 이거죠. 지금 난리가, 이게 무슨 뭐 보수 진보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뭐 좌파들이 뭐 공작이네 뭐네 일각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박선원 의원도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맹활약 중인데 실제로 방첩사령관이 쿠데타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얘기를 또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문서를 파기하고 있고 이거를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해선 보직대기 발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짓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굉장한 소신의 아이콘처럼 자꾸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국면에서 끝까지 저기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와 그래 라고 볼 수 있지만 윤석열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뭐 이걸 지금 자세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사람조차 지금 윤석열의 등을 돌릴 정도로 정말 막무가내로 나갔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인형을 이제 구속 수사하게 되면 힘은 완전히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 계엄 지휘관 실제로 지금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 국방부에선 또 오늘 오전에 속보로 계엄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장성 2명을 추가로 직무 정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명이 이제 방첩사 1처장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방첩사 수사단장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왜 직무 정지가 됐겠습니까? 지금 물밑에서는 또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또 당연히 이걸 은폐하고 이거를 또 저 사람들끼리 짝짝꿍 하려는 사람들이 늘상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싸움이 이번 주에는 그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검찰 특수본빨로 언플 나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서 안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방금 전에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국정원 1차장, 아까 말씀드린 그 홍장원의 후임으로 오호룡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데려다 쓴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아니 윤석열 직무 정지라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또 인사권을 써?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저것도 징하게 자리에 붙어먹고 있었죠. 저거 12구 참사 책임도 안 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안에 묻히고 그냥 버팅기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의를 제가 했다는 건 뭡니까? 윤석열은 여전히 그냥 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아닌 척하면서 뭐 한동훈 한덕수가 뭐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그렇게 떠넘기면서 자기는 또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싸그리다 지금 생쇼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한덕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에 인사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정원 2차장한테 주요 지기자 임명을 위한 인사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하고 한 배를 타면 나도 죽으니까 사방에서 지금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아니 윤석열 탄핵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가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건 또 뭐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필요가 없이 윤석열은 그냥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당장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고들 하고 있냐. 어제 윤석열 탄핵 표결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부결을 한 것도 아니고 안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것들도 이제는 내란의 힘이 돼버린 건데 원화 가치가 급락할 거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데 탄핵까지 불발돼가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 포브스에서 뭐라 그러냐, 윤석열의 계엄 도박의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냐, 저 내란 수계랑 그 주위에 있는 공범들만 치르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할부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이 후폭풍을 왜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되냐니까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건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라고 찍었으니까요. 저렇게 하라고 찍었던 거 아닙니까? 저 괴팍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적에 뭔 짓을 저지를지 우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14만 7738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던 간에 이재명 대표님을 찍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들끼리만 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왜 찍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냐 이거예요. 왜 할부로 우리가 저 지불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 포브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시계를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전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과 괴리가 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야 됩니까?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회복 탄력성, 민주주의의 시스템, 국민들의 그런 성숙한 의식과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런 걸 주목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때문에 이런 오점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 이어 아시아의 계엄령의 상징이 됐다고요. 왜 우리가 도대체 저 계엄령의 상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고질적 사회 문제도 해결 못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코스피 시총이 2,000조 무너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계엄 전후로 한국의 증시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면 이틀간 무려 47조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2,000조 선도 지금 붕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밑바닥이 어디일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우려인 겁니다. 적어도 예측이라도 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의 예측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스탑이다. 2,000조가 붕괴됐지만 지금부터 반등한다. 라는 확신이라도 있으면 투자자들을 비롯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늘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실제로 뭐 남북과의 관계라든지 뭐 한반도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정도로 가장 큰 리스크였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런 게 이제 경제 관련한 기사로 쏟아지고 있고요. 환율도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은 환율 발작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440원. 문재인 정부 때 1200원 넘는다고 나라 망한다고 했던 것들 다 어디 갔습니까? 1440원이 치솟기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나 환율을 보나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 아작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는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이고 누가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주식만 그러겠습니까? 결국엔 이게 또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관광, 지금 대한민국에 관광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 한국에는 뭐 BTS도 있고 뭐 페이커도 있고 손흥민 막 모든 것 진짜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가면은 먹을 거 볼 거 즐길 거 넘쳐난다고 한국에 못 와서 난리였는데 관광산업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거를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책임을 진다고요. 저게 지금 제정신들입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오후에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합동 성명을 낸다고 해도 윤석열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인사권 남발하고 있고 저 내란의 힘이라 불리는 저 당 사람들은 오로지 거기에 아직까지 충성을 하고 내란 수괴랑 공범들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저 뭐 합동 발표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최소 6개월에서 길게 2년까지도 한국 경제에 그 소용돌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보면은 그래도 막 평온하게 그냥 뭐 6시간 동안 뭐 좀 시끄럽다가 끝난 거지 뭐. 유혈 사태도 없었잖아.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야. 라고 넘기기에는 문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게 탄핵되지 않는 한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 코인 이것만 보면서 나는 뭐 여야 모르겠고 팔짱 끼고 난 내 주식만 오르면 되지 뭐. 뭐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쟤네도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한테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식 이 차트만 보고 있으면 오를 수가 없다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이들의 평가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 비관적인 그 CT의 전망치를 보면 1.6%입니다. 경제 성장률로 보나, 그러니까 뭐로 보나 나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이런 상황에 미국도 윤석열이 막 나가니까 초창기부터 경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 민주적 절차, 승리를 기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 내의 평화 시위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탄핵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헌법에 따라서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다. 뻘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저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게 오죽하면은 관례를 깨고 윤석열을 직격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도 정신 상태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맨날 뭐 한미일 거리던 사람들은 죄다 어디 갔습니까 또. 아니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성조기 들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나 한미일 동맹 타령하면서 계속해서 북중러랑 대결구도 만들어서 계속 대한민국을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나 죄다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그 속내가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제시된 증거가 지금 거의 없다. 계엄을 했던 그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저게 얼마나 자리를 유지할지 이게 이제는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됐다.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등등 전부 다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책임은 지가 진다 그러더니 왜 사임도 안 하고 있냐. 그리고 국힘당이 이긴 것 같아. 탄핵을 저지하니까 뭐 되는 것 같아. 이거는 피로스의 승리다. 한마디로 이겼지만 손해뿐인 승리다. 너네가 언제까지 버틸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정치인들도 이제 윤석열을 강하게 질타를 하기 시작했고요. 한국민에게 박수를 친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 노력에 대한
모욕을 보인 게 바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였다. 제정신이 아니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계엄 선포 때는 미국도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한반도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CSIS 빅터 차라는 전문가도 지금 이 미국의 대응 가능성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비판처럼 평소에 한미 타령하던 사람들 죄다 어디 갔냐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의 속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후보를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권 위주로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키겠다. 2명을 단독으로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최대한 이게 문제가 없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윤석열이 물론 임명을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또 선택적으로 뻘짓을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이걸 결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지금 그 박선영 진실화의 위원장으로도 말이 많죠. 그 관련해서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결국에 중요한 건 아무리 저들이 뻘짓을 한다 해도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또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고 하죠.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영상을 하고 있던 중에 추미애 의원님이 윤석열의 내란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그 문건을 확인했다 라는 입장을 내셨네요. 이거 그냥 와,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지난달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작성된 문건. 야, 미쳤다 미쳤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